안녕하세요. 낭만농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회사 직원들이 매일 쓰는 업무 관리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코딩을 단 한 줄도 할 줄 모릅니다. 개발자도 아니고 컴퓨터를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평생 기계와 구조물을 다룬 공학도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앱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작은 불편함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주 팀마다 PDF로 주간 업무 보고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취합하고 나면 이미 지난 정보가 되어 있었죠.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진행이 얼마나 됐는지 한눈에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팀끼리 같은 일을 중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업무를 등록하면 바로 모두가 볼 수 있고 진행률도 자동으로 집계되는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중에 프로그램이 있긴 했지만 우리 회사에 딱 맞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앱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그림 한 장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맨 위에서 AI로 코딩을 시작해서 그걸 빌드하고 인터넷에 배포하고 화면과 서버로 나뉘고 마지막엔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까지. 지금 이 그림이 복잡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 그림만 이해하면 여러분도 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바로 AI예요. 저는 클로드라는 AI를 사용했습니다. 정확히는 클로드 코드라는 도구인데요. 쉽게 비유하면 요리법을 다 아는 AI 요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이런 기능을 만들어줘 하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AI가 실제로 코드를 척척 써줍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업무를 등록하는 화면을 만들어줘 하고 말하면 AI가 그 화면을 만드는 코드를 작성해 주는 거죠. 저는 코딩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AI가 코드를 써줬으면 이제 그걸 사람들이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이 과정을 저는 요리, 포장, 배달로 이해했습니다. AI가 써준 코드가 요리라면 이걸 빌드라는 과정으로 포장하고 배포라는 과정으로 인터넷에 배달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명령 한 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Firebase Deploy. 이 한마디면 제가 만든 앱이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진짜 웹사이트가 됩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제 인터넷 주소만 치면 사무실에서도 현장에서도 심지어 핸드폰으로도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앱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하나는 화면, 전문 용어로 프론트엔드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서버, 백엔드라고 하죠. 식당으로 비유해 볼게요. 화면은 손님이 보는 식당 홀입니다. 메뉴판 보고 주문하고 음식 받는 곳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누르는 모든 게 여기 있습니다. 반면 서버는 손님은 볼 수 없는 주방이에요. 뒤에서 실제로 요리를 하고 계산을 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앱에서 버튼 하나를 누르면 보이지 않는 주방, 즉 서버가 바쁘게 움직여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화면과 서버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앱이 돌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될까요? 우리가 등록한 업무, 주고받은 댓글, 첨부한 파일, 이게 다 어딘가 보관돼야겠죠. 여기도
비유로 풀어볼게요. 먼저 DB는 재료를 보관하는 냉장고입니다. 모든 업무 정보가 여기 차곡차곡 저장됩니다. 인증은 출입증을 확인하는 문직이에요. 우리 회사 직원만 들어올 수 있게 구글 로그인으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파일은 서류 보관함이고요. 업무에 첨부한 문서나 엑셀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크릿은 금고입니다. 중요한 열쇠, 그러니까 비밀번호 같은 걸 안전하게 보관하죠. 이 모든 게 파이어베이스라는 구글의 서비스 안에서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한 사람이 업무를 등록하면 다른 모든 직원의 화면에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메인 화면입니다. 회사 전체 목표 달성도가 한눈에 보이고요. 여기 업무 목록에서는 팀별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진행이 얼마나 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주간 보고 기능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평소에 업무를 등록해 두면 주간 보고서가 거의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매주 보고서 쓰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댓글로 의견도 주고받고 파일도 첨부하고 우리 회사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숫자로 정리해 볼게요. 지금도 우리 회사 직원들이 매일 이 앱을 씁니다. 핵심 기능만 8개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작성한 코드는 0입니다. 한 줄도 제 손으로 안 썼어요. 전부 AI와 대화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유지 비용도 한 달에 몇천 원 수준이에요. 전문 개발자를 고용하거나 외주를 줬다면 수천만 원이 들었을 일을 거의 공짜로 해낸 겁니다. 자,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봤을 땐 복잡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각 단계가 무슨 역할인지 조금은 보이지 않으시나요? AI로 코딩하고 빌드해서 배포하고 화면과 서버가 나뉘고 데이터가 저장된다. 이 흐름 하나가 바로 앱이 만들어지는 과정 전부입니다. 이게 전문가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AI의 도움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혹시 오늘 본 이 식당 비유, 홀, 주방, 냉장고 말이죠. 이걸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 블로그에 왕초보도 만드는 웹의 원리라는 5편짜리 글을 차근차근 써뒀습니다. 영상으로는 짧게 맛만 봤지만 글에서는 각 단계를 훨씬 자세히 풀었어요. 원리를 탄탄히 다지고 싶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 영상은 실제로 어떻게 만들었나에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면서 깨달은 3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보고 싶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첫째, 무엇을 만들지는 내가 알아야 합니다. AI는 어떻게 만드는지는 정말 잘해요. 하지만 무엇이 필요한지는 모릅니다. 그건 그 일을 직접 하는 사람만 알죠. 그래서 오히려 비전문가에게 강점이 있습니다. 둘째, 작게 자주 요청하세요. 한 번에 다 만들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이 기능 하나만 이렇게 작게 나눠서 확인하면서 쌓아가는 게 비결이에요. 셋째, 직접 써보면서 고치세요. 제가 사용자이자 개발자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보이면 바로바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빠른 개선 방법이었어요. 코딩 한 줄 몰랐던 제가 해냈다면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총 3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가 실제로 AI와 어떻게 대화하면서 이 앱을 만들었는지 진짜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낭만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